제주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입니다. 김익태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로 지금 대선이 한 달 남았습니다. 네. 최근엔 대선 후보들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뉴스도 전해드렸는데 KBS 전국기자협회가 주도한 거죠? 네, KBS에 2개 기자협회가 있거든요. 그 본사 말고 9개 총국, 9개 지역국 등 18개 지역 방송국에서 근무하는 KBS 기자들의 모임이 전국기자협회입니다. 지방분권의 방송판이라 할 수 있는 방송분권을 목표로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.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KBS 전국기자협회가 지역 공통질문과 지역별 현안을 포함해서 50개 질문을 대선 후보 4명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습니다. 이 질문 50가지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지난 돋보기 시간에도 좀 살펴봤던 지방분권에 대한 것이었죠? 네, 그렇습니다. 제주에서도 안소영 기자가 지난주까지 3차례에 걸쳐 보도해드렸죠. 오늘은 각 후보의 이 지방분권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해 볼까 합니다. 그런데 이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그러면 후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본 겁니까? 네, 3가지 질문 내용을 담았거든요. 첫째는 이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 국회 양원제 도입과 지방 분권 명시 등의 개헌에 대한 입장과 임기 내 추진 여부. 그리고 둘째, 분권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차별화된 구상이 무엇인지. 그리고 셋째는 집권 시의 재정 분권 목표와 일정을 물었습니다. 그런데 이 지방 분권 개헌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개헌을 실제 추진할지 안 할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만 지방 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. 그렇죠. 네. 그간 후보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이 개헌 추진에 대한 적극성을 기준으로 분석해봤습니다.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 국민의당 안철수, 민주당 이재명,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순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 입장을 밝혔죠. 다만 논란이 되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평소 소신이었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. 전면적 개헌은 실현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단계적 개헌을 하자는 입장이고요. 네. 윤석열 후보는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혀서 개헌에 대해서는 가장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반면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제에서 의회 중심제로 바꾸는 개헌을 2024년 총선에서 하자고 구체적 일정까지 제안했습니다. 안철수 후보는 양당제 체제에서 바로 내각제로 가면 최악이라고 전제하고 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. 적어도 이 개헌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조금 온도차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근데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찬성한다라는 뉴스를 보도해드렸죠. 예, 그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둬서 그런지 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네 후보 모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지방정부의 자치법권, 자치재정권, 자치조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이 원칙적 입장 역시 모두 비슷했습니다. 차이를 느낄 수 없어서 세부 내용별로 분석해봤는데요. 이 양원제 도입에서 가장 극명하게 입장이 갈렸습니다. 양원제라고 하면 미국처럼 국회를 이제 상하로 나눠서 하자 이런 게 양원제죠? 그렇죠. 그 국내에서도 2공화국 당시에 민의원, 참의원으로 운영했던 것처럼 상원을 부활시켜서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자는 건데요. 흥미롭게도 개헌 추진 자체에 가장 소극적이던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. 네. 그 뒤를 이어서 이재명, 안철수, 심상정 후보 순이었는데 이 개헌 추진에는 가장 적극적이었던 심상정, 안철수 후보가 양원제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어떻게 보면 개헌 추진 의지랑 양원제 개헌 입장이 좀 반대로 뒤집힌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개헌이 이 정치권에서 아직 살아있는 이슈로 볼 수는 없거든요.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뒤섞이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후보별로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좀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후보별로 한번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헌법을 개정할 경우 양원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네. 하지만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양원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역 대표성과 함께 직역 대표성까지도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이 직역, 말이 참 어려운데 특정한 직업이나 직능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. 양원제를 채택하는 대부분 국가가 이 지역 대표성으로 상원을 구성하거든요. 근데 아일랜드처럼 농업, 교육, 문화, 산업, 노동자 대표로 상원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직능적으로. 네. 하지만 이 직능 대표성은 현재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이 비례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, 상원 구성에서 직능 대표성을 고려할 경우에
지역 대표성이라는 당초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양원제처럼 논란이 일 수 있는 내용들은 좀 먼저 다루지 않겠다라는 뭐 취지로도 읽힐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윤석열 후보는 양원제 개헌에 대해서 좀 가장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셨잖아요. 뭐 그렇게 분류하기는 했습니다만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네. 윤석열 후보 역시 국민적 합의의 기초에 추진한다는 전제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. 전제가 따로 있군요. 예, 다만 개헌을 할 경우 지역 대표성 양원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네. 특히 프랑스식 지방분권 헌법을 모델로 제시한 점이 아주 독특했습니다. 네.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주로 그 연방제 국가와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거든요. 근데 프랑스는 연방제 국가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네. 한국의 현실에 가장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적용해 볼만하다고 아마 평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. 그런 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신 거죠. 그렇습니다. 하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네.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답변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다면 이제 심상정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좀 어떠한 논리로 양원제를 좀 반대하고 있나요? 네, 5년 전 대선 당시 심상정 후보는 이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도 이 입장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양원제에 대해서는 연방제나 그리고 귀족 전통이 있는 국가에서나 적용해온 제도라면서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.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양원제 아까 앞서 프랑스에서 봤듯이 꼭 네. 연방제 국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심 후보가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말하면서 적극적 의지를 밝혔는데 그 당시에도 중앙 권력 분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. 네. 안철수 후보는요? 예, 안철수 후보 역시 양원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명확히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. 대신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정부로 만드는 방법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.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. 그런데 연방제 비전까지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대상에서조차 배제한 점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사실 이 지방에 아무리 많은 권한을 준다 한들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그렇죠. 같거든요. 네. 그래서 지방 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재정 분권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후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?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이 재정 분권 돈이 없으면 아무런 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이 공약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 전문가인 양영철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지방재정 전문가인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평가를 의뢰했는데요. 네. 두 분 모두 내 후보 공약에 큰 차이가 없다. 왜냐하면 교부세율 상향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기존 방식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판했고요. 네. 재정분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엔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두 분 똑같은 목소리로 평가했습니다. 네.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새로운 세목도 신설할 수 있는 이 자율권을 지역에 줘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도 제언했습니다.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자율권이라 하면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좀 이렇게 거론이 된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제 후보별 정책에서의 차별성 좀 어떻습니까? 당연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지방 교부세율을 올리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이 되도록 하겠다. 그러니까 국세가 60%, 지방세가 40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. 하지만 문재인 정부 역시 80대 20이던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재 70대 30에도 못 맞춘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의지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제도로는 차기 정부 임기 5년 내에 과연 60대 40이라는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아 보입니다. 네.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아주 독특하게 60대 40이라는 목표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. 대신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보전 장치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. 이 지방 간의 서울 강남구와 전남의 농촌 도시는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. 그렇죠. 네.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에 또 오히려 더 재정 격차를 더 야기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문제의식은 좀 타당해 보입니다. 하지만 그럼 재정 보전 장치 그 구체적으로 뭐냐? 이거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. 그런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고요. 네. 심상정 후보의 공약은 지방세 비율과 지방 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후보와 좀 비슷해 보입니다. 그런데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위해서 자체 세입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.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. 좀 세부적인 게 부족했다. 예.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눈에 띄긴 합니다. 이 부가세와 소득세, 법인세 등 기존 국세를 지금은 국세로만 이용하는 거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누는 이른바 이 독일에서 적용하는 차등 공동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네. 이 차등 공동세는 전문가들도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.
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방 교부세 세원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네. 세밀한 제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주제입니다. 안 후보는 이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김익태 기자랑 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런 뭐 후보들의 지역 공약, 지방 분권에 대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오늘은 제주 돋보기가 아니라 좀 대한민국 돋보기가 된 느낌이 아니었나.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주 문제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다음 주엔 이 지방 분권이라는 주제를 제주 지역 내로 끌고 와서 풀뿌리 자치 어떻게 할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돋보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